네, 이번에는 2014년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단 혁명과 그 혁명에서 우크라이나 극우 세력의 개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2004년 오렌지 혁명에는 이제 미국의 비폭력 체제 전환 전술이 개입됐다 그랬죠. 근데 2014년에서는 민족주의 친미 세력과 극우 무장 세력이 개입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자, 우리 그 구자정이라는 분의 논문에 따르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나치 역사를 좀 분석했는데요. 이제 그 서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폴란드의 틈바구니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독일이 폴란드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나치죠. 우크라이나 나치를 만들어서 이 당시에 그 폴란드에 점령돼 있던 서부 우크라이나 무장 독립운동을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부에 있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2차 대전 당시에도 소련에 대한 그 무장 독립 투쟁을 펼쳐갔고요. 이러한 반소유적인 것 때문에 나치에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저항군이라는 거고, 이들은 이제 나치가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길잡이 역할을 했고, 유대인 학살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미국 CIA 전신 OSS는 이제 이들을 그 지원하고 반수 작전에 활용했습니다. 2차 대전 직후에 이런 나치에 협력했던 우크라이나의 그 구구파들 나치들은 당연히 전쟁 범죄자로 처벌받아야 되는데 미국의 도움으로 이제 이러한 것을 면책받고 서방으로 망명해서 반공 투사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이제 미국에 이주를 많이 했고요. 우크라이나인이 제일 많은 데는 캐나다고 두 번째가 미국이라 그랬죠. 대학 총장을 배출하는 등 이제 지식인과 전문가로서 이렇게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소련 말기 고르바초프 통치 시기에도 이제 그 서부 지역에서는 이제 그 독립을 위한 이러한 민족 전선, 민족주의 운동이 생겨났고요. 한편 이제 그 서방으로 망명했던 우크라이나의 구나치들은 이제 소련 붕괴 이후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오렌지 혁명 이후에 민족주의 성장과 함께 그 세력을 넓혔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서부의 반러 정서는 이제 언어, 종교, 역사, 문화에 근거하고 있다 그랬죠. 종교는 이제 그 동부는 모스크바 정교회, 러시아 정교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정교회, 혹은 이제 그리스 정교회 쪽에 가깝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소련 시절에 일정 부분 차별 정책도 있었다. 그래서 소련은 이제 그 자신들에게 가까운 동부 지역에서는 이제 산업화를 발전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서부 지역은 낙후가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서부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탈러시아 정책과 친서방 정책을 선호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는 최초로 이제 그 우파 민족주의 정당인 사회민족당이 부상했고 이거의 계승자가 이제 자유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당은 이제 그 서부에서 지방선거에서 그 두각을 드러낸 다음에 2012년 총선에서는 중앙 정치에도 이렇게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중앙 정치에도 이제 민족주의 열풍이 불어왔고요. 바로 2014년 유마이단 그 혁명 집회 당시에 이 우파인 자유당은 이제 다른 야당들과 함께 시위대의 지도부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이제 극우파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스노보단이라는 특히 이제 프리바 섹토르라는 극우 과격파는 이제 이 경찰의 강경 진압에 저항을 하면서 이제 우리로 치면은 뭐 그 사수대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폭력 시위를 악화시켜 왔다는 거죠.
또 이제 그 한국외국어대학의 박정원 교수의 논문도 보면 이제 유마이단 운동의 지역주의 요인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 2014년 유로마이단 운동의 배경으로 지역주의가 핵심적으로 작용했다고 역시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 주죠. 유라시아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를 누가 점령하냐, 누가 지배하냐에 따라서 전체 유라시아 패권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그 미국의 전략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소련이라든가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데 있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통치 그룹들은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상 러시아와 서방, 특히 이제 미국이죠. 이 사이에서 어떤 균형 정책을 쭉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로마이단 당시 2014년 앞두고 2013년, 12년에 이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제 관세 동맹을 강하게 권유를 하고 있고 유럽은 이제 유럽 과 이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자. 그래서 유럽의 영향권으로 땡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 서부의 친유럽 정책, 러시아 동부의 친러 정책이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친러죠, 친러 야누코비치 동부 출신의 대통령이 그 EU와 이제 그 협상해서 EU 가입의 예비 단계로 여겨지던 이러한 절차들을 갑자기 중단을 하면서 반대로 이제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를 시켜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의 크림반도 주둔의 연장 등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대가로 러시아의 가스를 30% 인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누코비치의 입장에서는 물론 친러이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러시아로부터의 대대적인 경제 지원책, 그죠? 그다음에 정권 보호 이런 거겠죠. 서방으로 갈 때는 이제 자기 자신의 정권을 취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친러 정처로 전환을 합니다.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이렇게 했던 건 뭐냐면 유럽 연합이 요구하는 것들, 정치적 민주화와 언론의 자유 보장, 경제적 개혁 조치, 즉 서방화 조치죠. 이런 서방화 친미 정책의 요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런 그 친러 행보에 분노한 시민들이 주로 이제 서부에서 시작했고 수도 키예프도 이제 서부의 영향권이었기 때문에 키예프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사실은 이제 그 이 친러 대통령에 대한 친러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이고 더 독단적인 운영, 그죠? 이런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과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부패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미국이 자신들이 그 가치, 민주화와 인권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반미 정권을 친미 정권으로 하기 위한 명분으로 시위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거죠. 올리가르이라는 이제 그 재벌 집단도 서방식의 경제 자유화를 원했겠죠. 그런데 이 대통령 측근들이 이 친서방 경제 자유화 정책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이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로마이단에 대해서 이러한 재벌들도 지지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대규모 유혈 사태에는 어쨌든 경찰의 강경한 시위 진압에 따른 거였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분명히 이제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태가 악화되자 유럽연합과 러시아가 후원한 자리, 참석한 자리에서 극적으로 타이완이 도출이 돼서 평화, 그죠? 평화 방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합의안 서명 이후 2004년 헌법으로 복원, 이거 친미헌법으로 복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구성, 그리고 연내 조기 대선의 실시, 유혈 사태, 강경 진압에 대한 조사 이런 거죠. 그다음에 친러 정부의 비상사태 포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그 야당들 친미 세력들이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친러 정권이 상당 부분 양보를 한 것이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서방과 러시아가 보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시위를 주도했던 구구파들이 이러한 합의안을 거부하고 극우 세력들이 무장 폭동을 일으켜서 수도를 점령하면서 다른 야당 정치 세력에게 이러한 합의안을 거부하고 친러 정부를 전복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사실상 이러한 반정부 시위대에 있어서 핵심적인 무력은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들 역시도 이제 친러 정부를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에 결국은 야당들도 이 합의안을 적극적으로 파기하면서 친러 정부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이제 의회 내에서 다수파를 규합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볼 때 그 과격 민족주의 운동 단체들이 상당하게 그 동력으로 친러 정권이 무너지는 데 동력으로 작용을 했고 또 이들 중에 일부는 이러한 그 친미 과도 정부의 일원으로 참석하게 되면서 이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의 민족주의 구구 성향이 강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민족주의 정당인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정당인 자유당이 주도를 해서 러시아를 공용의 지위로 박탈하는 등 탈러시아 정책이 진행이 됩니다. 분위기는 이제 이 반러 수도 키예프의 분위기는 반러 친미로 돌아가게 되면서 여당이 분열이 되면서 결국은 친러 정권은 그 국회에서 소수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친러 정권의 연립정부가 와야 되고 친미 야당 세력이 다수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회의 다수파는 대통령을 임의로 몰아낼 수는 없고 단지 이 총리의 추천 권한만 있었는데 이들은 헌법에 위반돼서 대통령을 부정하고 가도정부를 수립합니다. 우리 가도정부에는 당연히 이제 친미 인사들만 구성됐고 미국과 연합은 기다렸던 듯이 이제 가도정부를 승인하고 정치경제적 지원을 약속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탄핵을 하려면 국가적 배신행위 혹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할 수가 있고 그 절차도 매우 복잡하고 또 의회에서도 압도적인 동의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어떤 심의도 거쳐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친러 세력과 동부 그리고 이제 푸틴은 이러한 것에 반대를 하면서 이러한 여야 합의안의 파기 그리고 불법적인 대통령 탄핵, 임의적인 권력 장악과 임시정부 일반적 구성을 이제 파시스트 집단에 의한 탈법적 쿠데타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파시스트 정권의 제거를 주장하는데 그렇게 주장한 이면에는 이제 이러한 역사가 좀 있었다는 거죠. 과도 정부는 이제 서방 국가의 지원 아래 조기 대선을 실시하지만 그 친러 정부를 여전히 지지하는 동부 지역에서는 결국은 선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합니다. 당연히 이제 동부 지역의 다수 분리주의자들은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분리로 나가게 되죠. 독립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그 서부에서 유로마이단 집회가 있었다면 반대로 동부에서는 안티마이단이라는 친러 집회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 독립을 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분리 독립에 대항한 정부군의 그죠? 정부군과 교전이 발생하면서 내전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극우 세력 혹은 친나치는 이와 같이 친미 정권의 그 출범에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서방의 영국 방송국 등 BBC 이런 데서 다 이제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집회나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볼 때는 이와 같이 이제 우파, 그죠? 구구파들의 지도자의 초상을 수만 명의 군중이 들거나 나치 표식을 흔들면서 상당히 이제 그 극우 세력들이 시위에 그 앞에 있었다, 그죠?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나치의 경례나 뭐 나치식 구호 이런 것들이 이들이 이제 극우 무장 세력이 돼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자, 친미 정부나 서방 국가는 이제 친러 정부를 타도하는 데 있어 극우 세력이나 나치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 정부 구성에 있어서는 당연히 나치들을 배제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유대인과 친미 세력은 이제 정권을 잡은 후 자신을 도와주던 이제 극우 무장 세력과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압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도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이제 나치를 경계하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네오 나치 그룹 알려진 조직이 아조프 연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아주 그 잔혹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의 보고서에 의해서 이렇게 확인된 거고요. 이들은 이제 그 독일군 및 춘위대의 마크를 흉내내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나치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하면서 이들을 정규군에 편입시켰습니다. 아조프 연대가 정규군에 편입되면서 일부 극우 상황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러한 아조프 연대를 KK 수준으로 위험 조직으로 지정했지만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시작되니까 페이스북도 역시 이들을 정규군으로 인정했다. 이들이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네 부대의 표식을 나치의 표식과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야조프 연대가 외국인 전투병을 공개적으로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극우 세력, 극우 무장 세력들이 야조프 연대에 결합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유럽의 정치인들은 그 신나치, 유럽의 신나치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가서 세력을 확장시킬 것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